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수업의 첫 이론 수업, 슈퍼바이즈드 러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이 머신러닝 태스크들을 나누는 분류 방법인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인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이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대부분의 문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대부분의 문제와 알고리즘들이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는데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문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특성을 일부 차용한 것을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요. 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학기 말에 가까울 때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일부 알고리즘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란 레이블드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결과값을 예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데이터 X들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데이터 X마다 부여된 Y 값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이 X마다 어떤 정답 Y를 부여합니다. 이 정답 Y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 혹은 맞추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런 정답이 부여되어 있고 이런 정답과 원래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될 거예요. 이 모델은 우리가 새로운 X 데이터가 왔을 때 그에 따른 Y 값,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측하도록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Y 값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 X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터한테 이 X에 대해서 어떤 값을 예측해라, 이 X에 대해서 무언가 해라, 무언가 맞춰봐라 라고 하지 않아도
이 컴퓨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x들 간의 패턴을 알아서 찾고 발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unsupervised learning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면은 보기 불편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좀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 지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우리는 이 x들을 어떻게 그룹을 지어라 라고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x는 그룹 1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x는 그룹 2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1과 2와 같은 y 값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그냥 x들만 주고 이것을 알아서 그룹으로 만들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 이 x들을 그룹화하는 것, 이 클러스터로 나누는 것이 클러스터링인데요. 이렇게 이런 클러스터링과 같이 이 y 값은 주지 않고 x 값만 주고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런 태스크들을 이해함으로써 이 supervised, unsupervised라고 하는 이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이 y 값을 줬죠.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 때 이 x를 통해서 이 y 값을 만들도록 이 y 값을 예측하도록 모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y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서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겁니다. 슈퍼바이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값을 통해서 모델이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y 값을 만들도록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이 y 값이 붙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지도 학습 혹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 supervised learning은 크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y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 y 값이 클래스를 나타내면 즉 O나 X와 같이 두 개 혹은 클래스가 3개 있다고 하면 1, 2, 3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과 같이 3개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나타내는 이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이 y 값이 만들어지면은 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 y 값이 이 실수다 라고 하면은 이 리그레션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 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그려본 김에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고 클래시피케이션 예와 리그레션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환자 정보를 이렇게 한 명당 하나의 이렇게 X 데이터로 해서 여러 개의 환자 정보를 주고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Y 값을 예측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뭘 예측하고 싶으냐면 각각의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독감에 걸릴까 안 걸릴까, 내년에 독감에 걸릴 것인지 걸리지 않을 것인지 이제 둘 중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y 값을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독감이 걸릴지 안 걸릴지 클래스로 나타나 있는 y 값을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죠.
이에 반해서 이 y 값이 클래스가 아닌 실수 값으로 나타나도록 문제를 구성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를 예측해 본다고 합시다. 어떤 환자는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연수를 예측해 본다라고 할게요. 이 연수는 실수죠. 이런 실수 y를 예측하는 문제는 이 리그레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가 이제 두 가지 클래스가 있을 때 두 가지 클래스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혹은 이렇게 어떤 x 값에 대해서 이 y 값이 이제 유메리컬한, 그러니까 실수 값으로 나타날 때 이 x와 y와의 관계를 찾아서 각각의 x에 따른 y 값을 예측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 리그레션이나 다음과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나 리그레션 태스크나 다음과 같은 이 펑션 f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어떤 x 값을 넣어서 그 x 값에 따른 y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 이 함수 f가 이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 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담은 그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은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오른쪽 예시와 같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일련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데이터들이 서로 그룹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클러스터링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unsupervised learning 태스크 중 하나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와 다른 뭔가 이상한 데이터들이 가끔씩 실제 데이터에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데이터, 이런 이상치들을 어노말리 데이터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 다른 것들과 유사하지 않고 뭔가 튀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들을 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보편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으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그리고 트리 앙상블 모델인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나이브 베이즈,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대표적인 리그레션 알고리즘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트리, 디시전 트리와 트리 앙상블 모델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게 될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그레션으로만 사용이 되게 되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트리나 트리 앙상블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이제 주가 되지만 이 y 값이 뉴메리컬한 이 y 값도 예측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서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y 값이 뉴메리컬한 베리어블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알고리즘 되게 할 수 있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리그레션 모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인 이 세 가지 모델들을 배우면서 그 모델들을 가지고서 리그레션 하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파퓰러한 모델들, 보통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들 외에도 다양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만들어지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딥러닝 모델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런 알고리즘들, 이런 가장 파퓰러한 알고리즘들 위주로 보게 되고, 이 모델들이 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트레인된 모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하고 하는지를 그 과정과 그 알고리즘들을 다 배우고요.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이 강점과 약점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러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들 세부적인 것들을 모두 다 배우기 전에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들 그리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과정 모델링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레이블드 데이터셋, 이 Y가 붙어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이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게요. 각각의 X마다, X 벡터마다 이렇게 연관된 Y들이 붙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 쌍들이 이렇게 N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N개 데이터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 D가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X는 데이터 포인트 X는 벡터라고 했죠. 이 벡터 각각이 이제 이 데이터를 이루는 베리어블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X를 앞에서 봤던 것 같이 환자라고 해보죠. 환자 정보라고 해볼게요. 환자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데이터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환자 정보로 나이, 몸무게, 키, 성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베리어블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할게요. 이 값들 하나하나가 이 벡터 안에서의 원소 하나하나와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벡터들을 이렇게 각각의 열로 삼아서 나열을 해주면은 이 같은 이 위치에 있는 원소들이 모여서 그 각각의
이 특징들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변수, variable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 나이, 이 성별, 이런 환자를 이루는 그 데이터를 이루는 특징들이 variable이 됩니다. 얘를 variable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여기 이 표시에서는 이 x가 x 벡터를 이루는 원소가 d개 있으니까 현재 데이터에는 d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d개의 변수로 x가 이루어져 있고 그 x에 대응되는 이 y를 이제 y 값들도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열이 되겠죠. 얘를 이 output variable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x에 있는 이 변수들은 input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 인풋 베리어블들과 아웃풋 베리어블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F로 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F를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이 모델 F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X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Y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살짝 살펴본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실습에서도 그렇게 되겠고 이 실습에서도 보겠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때에도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테이블 형식 혹은 매트릭스 형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이 테이블에는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열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열이 서로 다른 환자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서로 다른 학생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서로 다른 학생 정보가 있고 내가 만약에 그 학생들의 성적을 예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성적이 Y 그리고 각각의 학생 이 X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고 이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나타냈을 때 열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이 로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각 로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 데이터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열에 해당하는 애를 이 레코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학생 혹은 환자의 정보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 각각의 이 베리어블들, 각각의 특성들 얘는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했을 때 열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컬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수들을 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계 쪽에서는 이런 변수를 어트리뷰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베리어블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피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에서는 베리어블이랑 피처를 이제 동일하게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X 안에서의 베리어블들을 피처라고 부르고요. 이 아웃풋 베리어블을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다 해서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x에 있는 이 베리어블들은 내가 어떤 거를 프레딕트 하는데 사용이 되는 변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프레디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때의 이 아웃풋 변수는 이 프레디터에 따른 이제 반응이다라고 해서 리스폰스라고 쓰기도 해요. 우리 이 수업에서는 이 베리어블, 피처 혹은 컬럼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 혹은 로우로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아서 이 모델 F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모델 F를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을 이제 블랙박스처럼 사용을 해서 이 X를 넣어주고 Y를 이제 아웃풋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웃풋으로 나온 이 Y를 이 새로운 데이터 X에 대응하는 값으로 예측해주는 것이 이 슈퍼바이즈 러닝 전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모델을 구축하는 것,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훈련 과정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모델을 트레이닝한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이 다 트레인드 되었을 때, 모델이 학습된 후에 그 모델을 가지고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하는 과정을 이제 프레딕션 한다, 예측한다, 예측 과정이다 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예측 과정과 트레이닝 과정이 나눠져 있죠. 여기서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또 여기다가 넣어서 y 값을 잘 예측해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값에 대한 데이터도 또 있어야겠죠.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예를 들어서 환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독감 발생이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환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환자에 대한 y-값을 또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겠죠. 이 프레디션 스텝을 또 거쳐 봐야겠죠. 근데 이 환자 정보를 내가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환자 정보를 또 얻을 수는 없잖아요. 얻을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이 모델을 또 테스트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 전체 데이터를 이 쪼개서 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 데이터를 이제 일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쪼개서 일부는 트레이닝에 활용하고 일부는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예측을 한다라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훈련에 사용되었던 어떤 환자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서 그 사람에 대한 y-값을 예측한다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학습한 이 모델은 이 훈련에 사용된 이 환자 A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y를 잘 맞출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환자에 대해서는 이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이 모델이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일부 빼서 얘는 테스트할 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체 데이터가 100개 있다라고 하면은 75개 정도는 트레이닝, 그리고 20개 정도는 테스트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0에서 30%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주는데요. 나중에는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눈다라고 보게 될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이거는 나중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트레이닝 하는 단계 그리고 테스트 하는 단계로 나뉘는데요.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이 프레딕션 단계에서는 그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에 대한 y 값을 예측해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스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사용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딕션 페이지에서 프레딕션 스텝에서 우리가 이 테스트 데이터들 x1부터 xk까지 있다라고 할게요. 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y 값을 이렇게 예측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x1에 대한 이 y, 우리가 예측한 y는 원래 정답인 x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한 y, 즉 추정한 y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모델에 의해서 추정된 이 y값에 우리가 hat을 붙여줄게요. 그래서 얘는 추정치 y입니다. 이 추정치 y가 우리가 원래 원하는 정답, 원래의 x에 붙어있는 그 y 값과 얼마나 다른지 혹은 얼마나 같은지 이를 파악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이 모델의 성능으로 우리가 불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단계를 통해서 나온 이 y 햇과 이 테스트 셋의 원래 y를 비교해서 이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모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매저로 다음과 같은 매저들이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매저는 이 어큐리시예요. 어큐리시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리가 y 값으로 원하는 것은 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원래 x에 부여된 그 y 클래스와 내가 예측한 클래스가
같은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각각의 포인트마다 파악을 해줍니다. 이 펑션 아이덴티티 펑션 i는요, 얘는 여기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참이면은 1, 그렇지 않으면은 0을 이제 내뱉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같으면은 1, 같지 않으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거 두 개의 예측값, 그러니까 예측값과 원래 값이 같은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를 이 테스트 셋의 개수로 나눠준 것이 이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확도를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이 옆에다가 이제 100 퍼센트로 나타내 주면 되고요. 퍼센트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소수점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어큐리시는 정확도 도죠. 얼마만큼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잘 클래시파이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 모델이 얼마만큼 잘 동작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에러 레이트이 사용되는데요. 이 에러 레이트는 1에서 그냥 이 어큐리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 맞추지 못한 애들의 개수, 애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에러 레이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도 사용이 되는데요. 얘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된 지표로서 어큐리시를 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그레션 모델에 따른 다른 평가 지표가 있겠죠. 이 평가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게 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입니다. 얘는 내가 예측해야 할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 얘 제곱에다가 얘 제곱의 평균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리그레션이 사용되고, 이 제곱을 시켜서 평균하고 루트를 씌워주는 대신에 아예 절대값 차의 평균을 이용한 값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 이 각각의 이제 모델의 전체적인 이 파라미터들이 얼마만큼 잘 적합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R스퀘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 리그레션과 관련된 지표들은 여러분이 이미 통계 과목에서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앞으로 보게 될 리그레션 모델에서 이제 평가하는 지표로 이 첫 번째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를 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 셋을 사용을 하고, 그 테스트 셋을 사용해서 나온 그 예측값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매저를 계산을 해서 우리의 모델이 얼마만큼 잘 동작하는지를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우리가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스텝들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알고리즘들,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모든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인 K-니어리스트 네이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니어리스트 네이버, 앞에서 이런 알고리즘 리스트에 쓰진 않았지만 이
KNN이라고도 불리는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고 리그레션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을 그 리스트에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너무 간단한 모델이어서 오히려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수업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 모델을 살짝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의 이 학습에 조금 더 빠르게 익숙해지길 바라서 여기 처음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 KNN 모델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모델인 이유는 이 KNN 모델은 트레이닝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모델을 이 알고리즘들을 이제 이 모델 베이스드 러닝,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 베이스드 러닝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모델 베이스드 러닝은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함수 f,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피처 두 개를 가진 데이터들을 이 이차원 평면에 나타내고 서로 다른 그 클래스, 두 가지 클래스를 이렇게 도형과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 클래스와 세모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네모 클래스와 세모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운더리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을 잘 만들고 나면 경계를 잘 설정하고 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데이터가 이 경계 바깥쪽에 있는지 경계 안쪽에 있는지만 확인하면은 예측을 바로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주는 이 학습 알고리즘이 이 모델 베이스드 러닝이고요. 이런 모델을 학습하지 않고 그 주어진 데이터들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이 데이터 인스턴스 자체만 보는 것이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여기서 이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을 소개한다는 건 이 KNN이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거죠. 겠죠? 우리가 배울 알고리즘 그리고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대부분의 알고리즘들 중에서 KNN만이 이제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KNN 외에는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 알고리즘 대해서 전혀 배울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스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프레딕션 스텝에서만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KNN도 트레이닝,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않습니다.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에 바로 사용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에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NN은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 셋만 딱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를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의 값을 가지고서 이 새로운 데이터의 값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앞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새로운 데이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x의 새로운 데이터의 값을 예측한다라고 해봅시다. 이 새로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이렇게 세모 2개 그리고 네모 1개가 있네요. 가장 가까운 3개의 데이터 중에서 다수인 2개가 세모이기 때문에 이 x도 세모로 예측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 가까운 데이터들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의 y-값을 예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대로 가까운 이웃 데이터들의 이 다수 클래스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주고,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데이터들의 값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얘네 이 이웃들을 이용해서 다른 계산을 통해서 예측값을 부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각각의 데이터마다 y-값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하지 않고 바로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xu가 왔을 때 이 xu의 y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xu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이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xu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원래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 xu와 원래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 거리를 다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이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가장 가까운 순서로 K개의 가까운 이웃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K개의 이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XU의 K개 니어리스트 네이버 셋이다 라고 묶어줄게요. 이 가까운 이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X의 라벨인 이 YU를 예측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리마크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이 K 내가 찾고자 하는 이웃들의 개수, 이 K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개의 이웃을 보고 싶다. 그러면 K가 3인 거고 5개의 이웃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K가 5인 거예요. 그래서 K 값을 우리가 먼저 모델링을 하기 전에 예측을 하기 전에 부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턴스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다른 디스턴스 메저를 사용을 해서 이 거리를 계산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K개의 이유탄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Y의 라벨을 부여하는 그 과정 또 미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에버리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각각의 포인트마다 웨이트를 줘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우리가 y 값을 예측할 건지 이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KNN 알고리즘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KNN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 첫 번째로 K를 설정하고 디스턴스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y-값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부여를 할지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값을 정해주는 그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머저리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부여를 하는 것 혹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웨이트를 부여해서 웨이티드 보팅을 이용을 해서 부여를 할 수 있겠고요.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에버리지로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웨이트를 부여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우리가 라벨 Y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옆에 있는 수식 지금 말로 했을 때는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수식을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런 수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모델의 결과값을 설명하거나 모델을 설명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덴티티 함수는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새로운 데이터 X의 이유탄 K개의 데이터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그 Y 값과 J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그것들의 서메이션을 해서 나온 값들을 이제 J끼리 비교해서 그 썸이 가장 크게 되는 J 값을 이 Y 햇으로 넣어준다 라는 거죠. 이것을 이 의미에 따라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제 J가 이렇게 1부터 문자 클래스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 뭐 쓸까요? m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J가 1부터 m까지가 있어요. 이 각각의 클래스마다 봐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이 K개의 이유탄 애들 중에서 이 클래스 J인 애들이 몇 개 있는지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 KNN 셋 안에 이 클래스가 1인 애들은 3개가 있었다. 뭐 클래스가 2인 애들은 5개가 있었다. 클래스가 M인 애들은 10개가 있었다 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뭐 그 K를 100으로 하고 100개의 이유탄 점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유탄 애들 중에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해당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값이 가장 크게 되는 J는 M이겠죠, 그죠? 즉, 이 이유탄 애들 중에서 가장 많은 클래스, 이유탄 애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이 Y 햇에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식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웨이티드 보팅에는 이 아이덴티티 펑션 앞에 이렇게 웨이트를 줬죠. 이 웨이트로는 보통 이 데이터 사이의 거리의 역수로 보통 웨이트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애들에게는 조금 더 큰 웨이트를 부여하고 이 새로운 데이터 X에서 좀 멀었던 이웃은 좀 영향력이 덜 미치도록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 이웃 데이터 포인트가 이 클래스 J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그 여부에다가 이 웨이트를 곱해서 썸을 계산을 해서 그것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클래스를 Y의 햇으로 부여해 줍니다.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이 이웃한 점들의 y 값의 평균이죠. 웨이티드 에버리지와 같은 경우에는 그 y 값의 이 웨이트를 곱한 것의 합을 전체 웨이트의 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사전에 설정해 주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그런 방금 전에 봤던 라벨을 어떻게 부여할지,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이웃한 데이터의 개수 K,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그 웨이트를 어떻게 부여할지 가 우리가 사전에 이 K-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쓸 때 설정해 주어야 되는 조건들입니다. 이런 이제 모델마다 설정해 주어야 되는 이런 값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뜻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이 K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 디스턴스 K 그리고 웨이트 펑션 등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실습 시간에는 이 KNN을 직접 우리가 이용해보고 아까 전에 배웠던 모델링 프로세스에 맞게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K-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이제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이 K-니어리스트 네이버의 퍼포먼스를 계산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